자, 그 다음으로 얘기할 건이 이거예요. 중국의 사회보험. 이게 지금 중국에서 제일 시끌거리는 건데, 근데 이건 또 사회 문제니까 그 양란란 그 이야기처럼 그렇게 안 퍼졌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지금 중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거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어로 얘기하면 强制全民社保. 强制全民社保가 뭐냐? 그대로 이제 번역하자면 강제 전국민 사회보험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중국의 사회보험은 한국의 사회보험과 비슷한데, 중국의 社保 사회보험은 뭐가 있느냐? 자, 일단 양라오보险, 노후연금, 그 다음에 医疗保险, 의료비 보장, 의료보험, 그 다음에 失业保险, 실업보험, 실업시 지원, 그 다음에 工伤保险, 산재보험, 직장에서 다쳤을 때 보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生育保险, 출산보험, 출산 관련 비용. 이게 이제 모든 국민, 뭐 농민, 자영업자, 프리랜서, 도시노동자 포함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에 다니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 플랫폼 노동자, 뭐 배달이든 택배든 뭐 개인 방송이든 뭐든, 심지어 농민까지도 강제 가입시키려는 정책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이제 세금 성격의 보험료를 전 국민에게 걷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중국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사회보험에 대해서 안 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내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100만 원인데 이제 사회보험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개인만 내는 게 아니라 회사도 이 사람을 위해서 내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합치면 대략 한 30% 정도 된대. 근데 이제 개인이 내는 게 약 14% 정도인데,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그 안에 또 디테일한 것들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오늘 지금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벌어. 근데 이제 사회보험 이게 적용이 되면 14만 원을 내야 돼. 근데 옛날에는 중국에서 어떻게 했느냐? 정규직이 아니고 그냥 뭐 알바라든지 뭐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면 그냥 이 100만 원 다 너한테 줄게. 100만 원 다 너한테 주고 사회보험료 내지 말고 나도 안 내고 그냥 우리는 이거를 신고 안 하면 돼. 혹은 뭐 네가 훨씬 이거보다 더 낮은 월급을 받는 걸로 신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짝짝꿍 맞춰가지고 너도 그 100만 원 다 가져가고 나도 사회보험 안 내고 뭐 우리 서로 좋잖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에서는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사회보험을 안 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이제 그 안 내는 사람들마저 싹 다 걷어가겠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적게 벌든 내.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2025년 8월 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노동 분쟁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 문제에 관한 해석,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사람들이 예민하게 느끼는 게 그 중에서 제19조라고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사회보험 납부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계약은 이제 무효다. 옛날엔 니들끼리 그래, 너 뭐 이제 너도 내지 말고 나도 안 내는 걸로 하고, 넌 그냥 단기 알바, 그리고 네가 지금 가져가는 이 돈 이거보다 훨씬 낮게 신고하면 나 안 내도 돼. 이런 식으로 서로 뭐 이렇게 짝짝꿍을 마치든가 아니면 뭐 그런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 두루뭉실한 경우들이었죠.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아예 그냥 싹 다 기업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노동자는 이를 근거로 노동계약 해지와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해당 조항은 9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로 인해 언론과 SNS에서는 이제부터 강제적으로 모든 국민이 사회보험을 내야 한다라는 표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전 국민 사회보험 강제 납부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지금 SNS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까놓고 얘기하면 이건 또 다른 부추 수학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의 민생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수학하는 거야. 부추 수학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부터 이제 뭐 이게 강제로는 이제부터였나? 근데 그건 아니야. 1995년도 노동법부터 뭐 2011년 사회보험법 이런 거에서도 이미 기업과 노동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의 이 해석의 목적은 뭐냐? 오랫동안 내려온,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안 냈던, 빈틈을 탔던 그 사람들까지 이제 다 걷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기업이 대놓고 사회보험 안 내줄 테니까 월급을 내가 더 줄게.
그럼 뭐 니도 안 내고 나도 안 내고 그다음에 니 월급 내가 좀 적게 이렇게 신고하면 너도 이제 그 뭐 안 내도 되니까 우리 서로 그냥 안 내는 걸로 하자. 이런 것들 이제 싹 다 잡겠다는 겁니다. 아까 대략으로 얘기했을 때는 자 50만 원이면 7만 원을 내야 되고요. 요즘 보통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 대학들 졸업생들 버는 돈이 막 50만 원이라고 하잖아. 5, 6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뭐 플랫폼 뛰는 사람들 뭐 이렇게. 근데 진짜 그거는 정말 힘들고 거의 목숨을 내밀고 막 배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빨간불같이 막 뚫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제 뭐 100만 원 벌고 많이 버는 사람들 뭐 200까지도 버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50만 원이면 7만 원 내고 100만 원이면 14만 원, 200만 원이면 28만 원 내고 400만 원 벌면 56만 원 내는 간단하게 그냥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조항이 바로 뭐냐? 노동계약 의무화예요. 옛날에는 뭐 네가 와서 배달 뛰든 혹은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뭐 노동계약 이런 게 없이도 일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기업이 직원을 고용하면 반드시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쓰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에게 보상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직원에게 약 100만 원을 주면서 3개월을 고용을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노동자가 노동감찰대나 법원에 신고를 하면 법원은 월급 2배의 월급으로 산정한다. 아무튼 이런 식의 벌이 있어요. 즉 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노동자가 기업을 감시 신고하도록 장려하는 구조. 표면적으로는 이래. 뭔가 이제 노동자들 편에 서는 법이다. 만약에 걔네들이 니한테 계약을 안 쓰고 니랑 이렇게 네가 이제 고용을 당했는데 너희 사회보험까지 안 내줬다. 그럼 네가 신고했을 때는 기업이 오히려 그 보상을 너한테 줄 수 있다. 근데 노동자들이 반응은 어떠냐?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이거 노동자가 그러면 이거 신고하면 나도 이제 이득을 보고 야 이거 진짜 우리 편에 쓰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 올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초반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약간 그 얘기가 나왔다가 들어갔어.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좀 더 이제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이쪽 전문가들 좀 지식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옛날에는 월급을 100만 원을 다 받던 사람이 이제 그 사회보험을 내고 나면 8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건데? 그리고 기업도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으니까 일단 직원들한테서 공제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공제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직원한테서 낼 수 있는 이런 사회보험은 싹 다 직원의 월급에서 빼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내가 더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현실을 깨달았을 때 중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아차 싶은 거죠. 잠깐만 결국에는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원래보다 적어졌네? 그렇지. 미베로님이 정확히 실수령의 금액의 충격.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이렇대. 경제학적으로 보면 기업이 지출하는 노동 비용 총액은 일정합니다. 다만 그 돈이 노동자 개인의 월급으로 직접 가느냐 아니면 사회보험 계좌로 빠져 국가에 가느냐 그 차이일 뿐. 따라서 실제로는 기업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자신의 소득 일부를 국가에 강제로 내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동시간법 관련돼서 이걸 또 보자면 중국 노동법은요 주 5일 근무에 주 2일 휴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죠. 다수의 기업이 주 6일 근무, 주 2일 휴무를 강요하고 심지어 어떤 회사는 2주에 한 번 쉬는 회사도 있습니다. 중국에 그래서 나온 얘기가 지우지올리오예요. 지우지올리오 뭐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고 그 다음에 주 6일 일을 한다.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가 연간 근로시간 2128시간으로 1위라고 하지만 그런데 중국에서 이런 법정인 걸 말고 실제로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을 다 따져보면 중국의 노동자들이야말로 우주 최강 장시간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실제로 지우지올리오가 아니라 요즘은 더 힘드니까 지우지올리오라는 말이 들어가고 요즘은 007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007이 뭐냐? 0시에 시작해서 0시에 일이 끝난다. 그 뜻은 즉 뭐냐? 12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24시간 일을 한다 이거야. 24시간 일을 하고 007 주 일주일 동안 일을 한다. 실제로 많은 중국의 노동자들이 예를 들면 옛날에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개가 선생님들은 정말 공무원이고 정말 딱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 출근해가지고 언제 퇴근하고 주
뭐 5일 근무하고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쉬고, 이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정해진 교육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인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불만은 퇴근해도 퇴근한 것 같지가 않다. 왜냐? 요즘은 워낙 이게 뭐 중국도 위챗, SNS 이런 것들이 워낙 이게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일하다가 퇴근하잖아요. SNS로 부모님의 불평 불만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들이 질문을 다 받아줘야 돼. 그게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 이어지고 심지어 방학 때까지도. 그래가지고 중국의 교육 공무원들이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일하는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에 이틀 휴식으로 잡혀있다 이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요, 이런 뭐 사회보험 이런 거를 강제적으로 거두겠다, 뭘 잡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초장시간 이런 노동은 중국은 단속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정했어. 주 5일 근무에다가 이틀 휴무. 근데 사람들은 야, 나 주 6일에다가 나 하루도 못 쉬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어요. 아니야, 난 얘기했어. 주 5일 근무 2일 휴식이야. 니들 얼마나 일하는 건 그건 난 몰라. 잡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고 그러면 그건 그거 사람들이 일하는 거를 단속한다, 그건 정부의 이익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사회보험 강제 납부는 이거는 정부 재정에 굉장히 이익이 되므로 훨씬 더 많은 부추들을 수확해낼 수 있잖아. 훨씬 더 이익이죠. 즉 겉으로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 재정을 위한 정책이다. 또 중국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국가 재정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니들 오해마. 이거는 이 법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반내주엔, 내주엔, 우리 여러 번 내 방송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내주엔에 대해서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비상식적인 내부 경쟁. 자, 내주엔이랑 내주엔, 한국어로 내권이라고 할게요. 내권이란 뭐냐? 기업이 끝없는 가격 경쟁과 임금 억압으로 노동자를 혹사시키며 산업 전체가 불균형, 저품질 경쟁에 빠지는 현상입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중국 전기차 외식 배달 플랫폼 경쟁. 정부는 소비자에게 수십억 유엔을 보조할 바에야 그 돈을 노동자의 사회보험에 쓰라라고 강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니들 요즘 기업들이 무슨 보조금 막 이렇게 엄청 내고 있다며. 그 보조금을 쓸 바에는 그 노동자들한테 그 보조금을 줘라. 소비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니들이 보조금 줄 필요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 그 배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일반 소비자들한테 그거를 지원해주지 말고 근로자들한테 지원을 해줘라. 막상 들어보면 이거 노동자들 위한 거 아닌가? 자, 여러분들, 내주엔, 내권이란 뭐냐? 자, 일단 필사적으로 상품의 가격을 낮춥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필사적으로 초과 근무를 해요. 그러면서 기업은 또 필사적으로 인건비를 낮춰요. 그럼 이 생산되는 제품의 원가가 많이 떨어지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건 치킨 게임이잖아요. 중국의 그 저가 상품들이 전 세계의 산업을 무너뜨리는 거. 왜냐하면 중국은 무한대로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계속 사람들 근로시간 늘리고 임금 낮추고 원가 낮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면 그 어느 나라도 중국이랑 이렇게 싼 제품 대량 생산해서는 중국이랑 비빌 수 없으니까. 원래 이 치킨 게임이 중국 내부에서 시작된 거예요. 중국 내부에서 시작되고 이제 중국 내부에서 끝났으니까 전 세계랑 이 치킨 게임을 하는 거야, 중국의 기업들이. 그래서 무너진 게 아주 많은 한국 기업들도 있고 세계적인 기업들 많죠. 중국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그 치킨 게임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같은 카테고리의 기업들이 있어. 각자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상품이든 서비스든 간에. 하지만 일단 고객을 우리가 다 확보해야 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우리 것만 썼을 때 내가 돈 버는 구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경쟁사보다 쟤네들 이 상품 2만 원에 내놨어? 야, 우리 15,000원. 그럼 옆에 또 한 기업이 그럼 우리 12,000원. 또 한 기업은 우리 10,0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낮춰. 그러면서 기업의 이윤율이 3%, 5% 이 정도까지도 낮춰도 계속 이 치킨 게임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원래 경제학적으로 저도 이건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 회사가 그래도 이윤이 한 매출에서 30% 정도는 이윤으로 남을 수 있어야 이 회사가 계속 경영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윤율이 3%, 5%밖에 안 돼도 일단 내가 이 파이를 다 먹기 위해서는 덤벼.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돈 안 벌어도 돼. 내 돈 때려 넣어도 되니까 일단 저 상대 회사가 망할 때까지 내 제품을 계속 싸게 팔아. 어떻게 보면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하는 치킨 게임 중에 대표적인 게 태양광 패널 이런 것도 있고 강철 이런 것도 있고 전기 자동차 이런 것도 있고요.
너는 절대로 이 가격으로 만들 수 없는 가격에 우리는 이걸 만들어. 우린 지금 돈 안 벌어도 괜찮아. 왜? 네가 망하면 돼. 네만 망하면 그때 우리가 돈 벌면 되니까 우리 지금 돈 못 벌어. 마이너스라도 난 계속 이 가격에 이 물건을 팔 거야. 왜? 언제까지? 네가 망할 때까지. 중국은 내부에서부터 이런 경쟁을 하는데 만들어진 건 뭐냐? 그냥 저질의 균형이라는 거지. 이런 희생 끝에 얻은 건 뭐냐? 중국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다른 나라들을 물리친 거. 이거는 한 개 얻었어. 이거는 실제로 중국 제조,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차이나랑 어느 나라가 그거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일반 제조품들은. 심지어 지금 중국은 일반 제조품뿐만 아니라 고과학 함량의 제품들도 치킨 게임을 하려고 하고, 심지어 서비스업까지도. 전기차도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이게 대표적인 거지. 이게 대표적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중국에서 일어났던 배달 플랫폼 네이주엔. 중국에서 이제 배달 플랫폼이 찡둥 있고요, 으얼라마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투안, 이렇게 세 대기업이 있는데 얘네들이 붙었어요. 뭐냐? 이제 보조금을 내주자. 찡동의 그 대표 류창동이 얘기하니까, 자, 우리가 훨씬 더 싸다. 우리는 니들한테 배달비도 안 받아. 배달비도 안 받고 심지어 음식비까지 우리가 보조해줄게. 이러면서 100억을 씁니다. 한국 돈으로 얼마를 줬느냐? 2조예요, 2조. 2조를 국민들한테 뿌린 거야. 고객들한테. 2조를 고객들한테 뿌리면서 고객들이 갑자기 이렇게 보조금이 들어오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시켜 먹으려 하는 이 음식이 10,000원이야. 그 다음에 배달비가 1,000원이야. 이런 식인데, 갑자기 보조금이 한 20,000원이 들어왔어. 그럼 난 오늘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싸! 그러면서 한 끼 정도는 나 공짜로 먹었네? 이러면서 2조를 뿌려. 그러니까, 으얼라마는, 야, 쟤네들 2조 뿌렸어? 우린 3배로 가자. 우리 6조 뿌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6조를 뿌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야야야, 으얼러머에서는 더 뿌린데, 야, 또 으얼러머도 깔고 여기서 또 그거 공짜 쿠폰 써가지고 시켜먹고. 플랫폼은 일단 고객 확보, 고객 확보하면서 니들 이 치킨 게임에서 안 될 때까지 내가 끝까지 할 거야, 이거야. 3대 기업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투안은 어떻게 한 거야? 메이투안 저기서 2조 뿌린다 하고 여기서 6조를 뿌린다고? 안 되겠다. 야, 우리 10조 가. 실제로 10조를 뿌립니다. 서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미친 듯이 뿌린 결과, 결국 소비자들은 좋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마다 보조금 받아가지고 돈을 안 쓰고 아니면 아주 많은 할인을 받은 가격에 음식을 몇 개 시켜 먹는 거지. 걔네들은 좋아, 이거야. 하지만 결국에 피해 본 거는 그 수많은 배달원들. 죽기 살기로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점에서 일하는 또 제조원들, 요리사들, 이런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막 쏟아지면서 막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 전에는 막 파업도 하고 더 이상 난 못 만들겠다. 왜냐하면 공짜니까 사람들이 막 주문을 넣어보니까 한 시간에 10건 주문 될까 말까 하던 게 한 시간에 100건씩 쏟아지고, 그러니까 한두 명이서 어떻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관련 부서에서 얘네 대기업 불러가지고, 야, 니들 이거 그만해. 니들 이런 거 내권 전쟁, 치킨 전쟁, 니들끼리 이거 그만해. 이거 그만하고 니들 지금 그런 식으로 돈 뿌리지, 야, 소비자한테 그렇게 뿌리지 말고 사회보험, 그걸로 직장인들 사회보험 내줘.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야. 하지만 과연 이 회사들이 사회보험료를 그래, 이 보험료, 이 돈들, 그래, 이거 니들 가져. 야, 배달원들, 니들한테 우리가 다 줄게. 절대 안 그러지. 그러니까 중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일 수 있어. 니들이 이런 거를 노동자들한테 뿌려주고, 그렇다면 이제 노동자들 사회보험도 이제 다 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바꾸면 근무 환경도 더 좋아지고 이제 나아지지 않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정부의 긍정적인 해석이죠. 긍정적인 해석인데, 물론 이걸 이제 법적으로 하면 이제 강제적으로 내게 될 거예요. 9월 1일부터 시행한대잖아요. 강제적으로 내게 될 거고, 결국에는 이제 실수령액이, 솔직히 중국인들이 실체 민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연봉은 얼마인데 실수령액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걸로 이제 살 수 있고,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연금을 떼 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되니까, 그리고 다 같이 내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아직, 물론 이거를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법안이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보험을 낸다는 건 다 맞는 건데, 중국인들은 지금 실수령액에서 얘네들이 사회보험까지 내는 거를 빼앗아 가잖아. 삶이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 버는 사람이 7만 원, 이거 큰 겁니까 안 큰 겁니까, 여러분? 7만 원, 이것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대. 사람마다 또 다르고 도시마다 좀 다르대요. 50만 원에서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떼어간다. 이거 50만 원 버는 사람한테서는 이건 날벼락이에요. 500 버는 사람한테서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떼어간다.
그럼 500 버니까 중국에서 500 벌면 그거 큰 거거든? 그리고 삶도 아주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 이건 뭐 전 국민이 다 거두는 건데. 이렇게까지 내놓으면 나중에 이제 말 그대로 사회보험. 우리가 나중에 늙었을 때 우리가 받는 돈도 이제 더 생길 수 있고, 사회보험, 양로기금이라든지 이런 돈들이 더 이제 국고가 더 빵빵하게 차면 우리 노후도 더 윤택해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괜찮을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하지만 중국에 5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대부분이 다 100만 원 이하로 벌어요.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이렇게 빨리 이 사회보험법을 개정을 하고 모든 국민들한테 강제로 사회보험비를 받는 데 있어서는 큰 이유 중에 한 개 난 이거라고 봐. 저도 몰랐는데 한국도 뭐 국민연금 뭐 고갈된다 이런 얘기, 뭐 언제 고갈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잖아요. 그죠? 중국의 학자들의 추산하면 중국의 사회보험 누적금이 고갈되는 해가 2035년입니다. 2035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알아? 중국 인구는 점점 늙어가고 있어. 노인이 점점 많아져. 하지만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중국은 이런 정책 같은 것들 공산당이 한다 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한국은 무슨 뭐 국민개혁이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연금 개혁이니 뭐 하니 뭐 법 한 개 추진할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많은 사람들이 논의해야 되고 뭐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은 한다 하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도 이걸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원래는 중국이 정년퇴직이 60세였거든요. 정년퇴직 65세로 늘려. 그냥 한다 하면 하는 거야. 원래는 사람들이 이제 60세까지 일했으니까 편안하게 이제 연금 받으면서 살아야지 이거였는데 5년 더 일해라. 60세 노인 입장에서 5년을 더 일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바로 때려버리잖아. 바로 시행하고. 시행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2035년에 고갈될 연금 기금이 약간 또 그 학자들이 다시 그럼 사람들 퇴직 나이가 65세가 되면 다시 계산해보니까 야, 이거 고갈 연도가 2043년부터 2045년까지 늘어나는 거야. 한 방에 10년을 해결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사회보험 이렇게 또 강제적으로 가져간다? 안 내던 사람들까지 다 가져가게 돼. 그러면 이것도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의 재정 위기잖아요. 재정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야. 왜냐하면 이런 부추 수학 관련된 정책을 작년부터 계속 내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힘들어 죽겠다 하고 사람들 힘들다 하고 일자리도 없고 나 이제 돈도 안 쓸 거다. 탕핑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고 젊은이들 지금 놀고 있는데 부추 수학은 계속돼. 이거 진짜 극단적으로 갔을 때 막 65세에서 70세까지도 늘린다? 와, 그거는 이렇게 퇴직 나이를 늘리면 말 그대로 노인이 받는 그 퇴직금은 연도수가 훨씬 줄어들잖아요. 왜냐하면 퇴직금 받기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중국 정부에서 더 뻔뻔하게 더 뻔뻔하게 한 진짜 무슨 퇴직 나이 80세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물론 뭐 이건 되게 극단적인 예인데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근데 진짜 말 그대로 80세까지 연장한다. 그럼 진짜 퇴직연금 받기도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양도비 연금 문제 이거 바로 해결되는 거 아니야. 줄 필요가 없으니까. 주기 전에 그대로 바로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지금 목을 조여오는 이 정책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 중국의 작년에 출산율이 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900만 명.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맨날 중국의 출산율이 지금 심각하고 중국의 출산율 절벽식 하락, 중국 인구 단축 우리보다 빠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한국 분들은 내가 그런 관련 컨텐츠를 달 때마다 좀 약간 이런 댓글들이 유난히 많아. 중국 걱정할 때냐? 적게 나도 얘네들 1년에 900만 명 낳는다. 5년 나오면 한국 인구다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 물론 한국이랑 비교하면 1년에 900만 명을 낳아버려. 한국이 인구가 5천만 명인데 1년에 900만 명 나오면 얘네들 근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 왜냐하면 자, 중국의 2024년 출생아 수가 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2025년 올해는 700만 명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이 한 20년 전 이때쯤 30년 전 이때쯤 돌아보면 중국에서 가장 많이 태어날 때 정말 피크를 찍을 때가 한 해에 약 2,400만 명, 2,500만 명까지도 태어났어요. 이 뜻은 지금 뭐냐? 나중에 정말 이 요즘 태어난 어린 세대들이 나중에 되면 이 지금 내고 있는 사회보험으로 나중에 정말 훨씬 더 많은 노인의 인구수를 커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도 아직 노인 수에 비해서는 일하는 인구 수가 더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는 사회연금으로 사회보험료로 노인들을 먹여 살릴 수 있지만 나중에 일하는 인구 자체가 너무 줄어들고 노인들이 훨씬 더 많아져. 그러면 그 일하는 인구 몇 명이서 노인 인구 몇 명을 먹여 살려야 되냐, 이 문제가 직면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나중에는 일하는 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 1대1로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비율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 애들이 그렇게 안 놓으려 하는 거야. 놔봤자 니들 노예예요. 내가 낳아주는 거 아니냐. 내가 낳아줘 봤자, 내가 애를 낳아봤자 니들 노예로 갖다 쓸 거 아니냐. 얘 나중에 삶이 뻔히 보이는데 내가 왜 낳냐. 내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고통받고 싶게 하지 않다. 미안한데 내가 마지막 세대다 라고 중국의 젊은 층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서 무슨 정책까지 펼쳤냐면 이게 진짜 정말 중국은 이런 정책을 펼쳤던 걸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중국이 무슨 이런 정책을 펼쳤던 걸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 이런 정책이 있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생아 한 명당 1년에 분유값 70만 원씩 3년 동안 지급을 한대요. 애 한 명 낳으면 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야. 그 뜻은 인민폐로 따지면 약 10,000위안이죠, 그죠? 10,000위안 조금 넘는 돈이죠. 근데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분유값 그거 뭐 얼마나 도움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이런 국민들한테 돈 보조금을 준다 이런 정책을 펼쳐본 적이 없어. 근데 중국 정부도 얼마나 지금 인구 절벽의 심각성을 알면 이런 정책까지 펼치고 있냐 이거야. 굉장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정책이에요. 그리고 또 중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을 내기를 꺼려하는 거 이유 중에 한 개가, 이것도 중국에서 워낙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 많은 지식들이 전파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이런 영상들, 쇼츠 이런 거 보다 보면 요즘의 정책, 요즘에 돌아가고 있는 뭐 어떤 정책의 부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중국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회보험료 있잖아. 이거 강제로 이제 받겠다는 이 사회보험료, 이게 부자들한테 훨씬 유리해요.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불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회보장체계의 본질은 가난한 자를 희생시켜 부자를 돕는 구조라 이거야. 반대죠. 원래는 부자들을 좀 더 많이 내고 좀 더 희생시켜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됐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소득이 높은 업종일수록 실제 납부율이 낮다는 겁니다. 이게 납부율이 통계가 있는데 이것도 뭐 약간 좀 중국이 워낙 성 단위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중국의 사회보험 명목상 납부율은 매우 높아요. 기업이 16% 정도 내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한 8% 정도 내면서 합치면 24%인데 여기에 기업이 또 한 6%의 의료보험을 내야 되고 합치면 약 거의 뭐 30% 정도 돼.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답니다. 이 정도 비율인데, 그런데 소득이 높은 업종일수록 실제 납부율은 낮다. 어떻게 낮냐? 예를 들어 건설업은 실제로 납부하는 비율이 그 실제 명목의 비율이랑 별 차이가 없대. 건설업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농민공들, 즉 중국의 최하층 인민들. 농민인데 농촌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도시로 와가지고 학력은 초등학생도 졸업 못했어.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공사판에서 말 그대로 일을 그냥 막일을 하는 이런 걸 농민공이라 하거든. 이런 사람들이 내는 비율이 그냥 거의 지금 제시한 비율이랑 똑같대요. 하지만 그 반대로 예를 들면 금융업, 중국도 금융업이 많이 벌어요. 이건 뭐 어느 나라 가나 뭐 비슷한가 봐. 금융업이 많이 버는데 실제로 금융업이나 아니면 보험업 이런데 금융 관련된 곳에서는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내는 비율이 거의 뭐 실제로 내는 비율은 뭐 30%인데 얘네들이 내는 비율은 뭐 10%로 안 된대. 그런 경우가 많대. 왜냐하면 얘네들은 워낙 이쪽으로 빠삭하고 또 이쪽으로 절세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구멍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백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겠지. 그래가지고 이걸 막 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를 가든 이런 돈에 빠삭해가지고 돈놀이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죠, 그죠? 근데 이게 정상적이냐 이거야. 국민들은 되물어 볼 수 있어요. 아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의 취지가 이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거는 완전 반대가 된 거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비율도, 이 사회보험 납부 비율도 지역마다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광동이나 상하이 같은 지역은 인구 유입이 많잖아요. 젊고 건장한 이런 사람들,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구 유입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꼭 이곳에서 계속 살면서 이 도시에서 이 성에서 나오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이거는 불확실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런 비교적 감면 혜택이 있대. 그러니까 전체 내는 비율의 한 60% 정도만 내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중국의 이런 연금제도, 사회보험제도가 성 단위로 운영이 돼요. 그러면서 이런 막 젊은 친구들이 많은 이런 도시에는 혜택을 주면서 그 반대로 이런 젊은 인구가 유출이 되는 그런 지역은 이런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이것도 굉장히 불균형하죠, 그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한쪽으로 몰리겠지.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물론 나중에 이게 중국이 또 아차 싶을 때 또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지들은 법을 산정해놓고 바꾸고 싶으면 바로 바꿀 수 있어. 오늘 이랬다가 내일 바로 이럴 수 있어. 뭐 여당 야당 투표 이런 거 없어. 중국은 그냥 야 이거 고쳐 하면 그 다음날 바로 고칠 수 있어.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농민공과 알바생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사회보험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뭐냐. 자, 이런 농민공이든 알바생이든 어느 지역에 와서 어느 지역이든 이렇게 상하이나 광저우나 이런 좀 혜택이 많고 수입이 높은 이런 지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가서 일을 해.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 그 사회보험을 15년 이상 납부를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대. 15년 이상이야. 근데 만약에 15년을 채우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개인이 납부한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업이 내는 그 부분은 당신이 그 노후와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못 쓴다 이거야. 그 돈은 그냥 그 성 자체의 도시연금 그쪽 계좌로 들어가 버린다 이거야. 니랑 관계없어. 심지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농민공이랑 알바공들은 어디 사람들이 많냐? 말 그대로 농촌이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농민공들이 들어와가지고 10년 동안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일을 할 수 없거나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든. 왜냐하면 그 도시의 생활비는 너무 높으니까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그 도시에서 어떻게 살게 돼? 그럼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농촌으로 돌아가잖아. 그러면 농촌으로 돌아가게 되면 농촌 인구한테 적용되는 연금은 또 따로 있어. 그게 뭐냐? 농촌 주민연금이래. 얼마냐? 네가 사회보험을 얼마나 냈던 간에 일단 15년 못 채웠으니까 너는 나중에 그냥 네가 낸 거 부분 중에서 한 달에 얼마 나오냐? 한국 돈으로 4만 원 준답니다. 4만 원.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이거 50만 원 벌어가지고 이거 7, 8만 원 내는 거 이거 큰 부담이야. 이거를 안 내고 실제로 중국에서 7, 8만 원 정도면 정말 진짜 아껴 먹잖아. 한 달 식비도 될 수 있어요. 그런 한 달 식비인데 이걸 걷어가 버리겠대. 난 오늘 당장 밥 안 먹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돌려주겠대. 30세인 사람 입장에서는 35년 뒤에 돌려주겠대. 나 오늘 당장 밥 먹는 게 문제인데. 이러면서 또 이제 중국의 인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거는 진짜.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지금 9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잖아요. 얄짤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터진 상황에서 양랄란 호주에서 막 펜트하우스 살고 막 롤스로이스 2대 이런 얘기 터지니까 거기다가 그냥 기름 부어버린 거야. 와, 나 우리는 지금 이 연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돈 몇만 원 때문에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몇백억 몇천억 롤스로이스 2대 펜트하우스 그런데 디지털 자료가 1도 없다고? SNS도 안 한다고? 신분이 숨겨져 있어? 야, 이건 누구 새끼 딸이야 이거? 어느 간부 딸이야 이거? 완전 그냥 공분이 완전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양랄란 사건이 이렇게 커진 게 중국 인민들이 공분 때문이야. 그 뒤에는 뭐가 있었냐? 이 사회연금 강제 징수 이 정책이 있었다는 거야. 이제 뭔가 좀 이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 기사, SNS 이런 데서 이런 거에 관련돼서 사회보험제도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잖아. 한국에서 법안 한 개 내려오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변호사나 세무사나 이런 분들이 쇼츠로 이런 거 바로 쉽게 설명해 주잖아요. 중국도 그런 사람이 많거든.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중국의 인민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사회보험을 내는 게 과연 이득인가? 근데 이득이 없다 이거지. 아니 나 지금 내가 지금 얘를 계속 50만 원으로 들지만 50만 원 못 버는 사람들도 태반이에요. 50만 원 번 내서 내가 한 달 밥값이 7, 8만 원인데 이걸 걷어간다고?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 입장에서는 저것도 사회보험료 저렇게 챙겨가가지고 저것도 어떤 간부가 작업해가지고 해외로 빼돌리는 거 아니야? 인민들이 공분이죠. 다 같이 분노해 있어 지금.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럼 또 이제 부추 이제 조금 자랐어. 와, 이제 부추가 뿌리밖에 없었는데 초록색 부분 조금 나왔어. 그것도 수확해 간대. 야, 이럴 거면 진짜 뿌리채 뽑아가라. 뿌리채는 절대 안 뽑아. 왜? 네가 계속 자라나야 계속 가져가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혹은 사회의 전문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 개혁을 하려면 일단 고소득층부터 가져가라 해라. 왜 우리 힘든 사람들 거부터 먼저 이렇게 약탈해 가냐. 고소득층 쪽에서 이거 완벽하게 이제 납부하고 거기 이제 완벽하게 했을 때 그때 다시 저소득층이라든지 빈곤층을 그때 다시 털어도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금융업이라든지 기업의 간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문직들, 중국도 이제 많잖아요. 이렇게 연봉 높은 직종이. 그런 사람들부터.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뭐야? 그런 사람들은 또 많이 버는 만큼 또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이제 주위에 또 많은 인맥들이 있고 세무사들이 또 알아서 처리해주고 그럼 이것저것 또 다 막 절세해가지고 막 굴리면 또 결국에는 적게 내고. 하지만 중국의 현실은 중국 정부는 항상 저소득층, 소기업 이런 데부터 털어요. 그리고 도시마다 다른데 이게 또 사회보험 납부 기준이 있거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납부하는 게 아니야. 어떤 도시는 한 달에 100만 원부터 내는 걸로, 어떤 도시는 한 달에 70만 원부터 내는 걸로,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 상하이의 기준이 약 한국 돈으로 150만 원 정도 벌면 그때부터 이제 사회보험 가져가는 걸로. 근데 상하이에서 한 달에 150만 원, 상하이 물가 가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니야. 상하이 그렇게 싸지 않아요. 근데 상하이 물가에서 아시는 분들이 상하이에서 150만 원으로, 물론 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정말 허리띠를 쪼아매고 진짜 한 10명이서 방 한 칸 쓰면서 월세 조금씩 내면서,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상하이가 이렇게 한 150만 원 선인데 다른 더 작은 도시들은 이 수준이 더 낮겠지. 다른 작은 도시들은 100만 원부터 사회보험료 걷어. 어떤 데는 우리 도시는 아예 그냥 그렇게 많이 버는 애들이 없는데 그러면 50만 원부터 걷자. 도시마다 성마다 다 다르니까. 그리고 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15년 납부 그거 너무하지 않냐. 15년 내는 거를 줄여줘라. 줄여주고 나서 좀 짧은 기간을 냈더라도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이런 의견도 있고. 솔직히 15년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전문가들이 얘기는 중국은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물론 이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 옛날부터 있었어. 사회보험료는 다 내야 된다라고 하지만 뭔가 편법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기업하는 사람들과 노동자들, 특히 작은 기업들은 우리 입 맞춰가지고 우리 이거 안 내는 걸로 하자. 뭔가 좀 이렇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걸 못 피해가게 한다는 거는 이거 아직 너무 이르다. 지금 걷어가는 거 그 사회보험료로 한 달 밥값, 한 달 생활비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걷어가냐. 이런 얘기가 아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9월 1일부터 근데 지금 이제 시행한다 그랬으니까 걷어가게 되겠죠. 만약에 이거 진짜 그냥 그대로 걸어가잖아요. 지금 낸 법안대로 걷어가잖아요. 중국의 민생 더 나빠집니다. 더 안 좋아져요. 사람들이 삶 더 꼬꾸라집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고, 이거 더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개인만 힘들어지느냐? 아니야. 회사도 내야 되잖아요. 대기업들은 그렇다 치자. 소기업들, 중기업들, 중소기업들 이런 데는 원래 안 내던 한 16%를 자기가 이제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한테도 날벼락이에요. 오늘 노동자 위주로 얘기했는데 자금력이 별로 없고 작은 기업들, 특히 식당 이런데 그냥 직원 한 5명이야. 버는 돈도 별로 없어.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찍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떡 만들어 파는 사람이야. 직원 한 명도 없어. 직원 한 명 두고 사장이랑 같이 일하는데 이 직원한테 그 사회보험료 내고 나도 그만큼 사회보험료를 내면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한 달에 내가 이 사회보험료를 다 메꾸려면 떡을 880개를 더 팔아야 된대. 이 880개 누가 사줄 거냐 이거야. 악랄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희 컨텐츠가 재미가 있었다 혹은 도움이 된다, 중국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꼭 구독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